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 기쁨이죠. 대부분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불리한 쪽에 만약에 이슈가 된다면, 그죠? 그래서 각 기업마다 홈페이지 가면 지속 가능 경영, 이게 CSR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글 쓰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기사를 잘 써야 되는 글쓰기 능력. 이어서 언론 홍보 관리는 얘기했듯이 매체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언론사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고 전체적인 것도 활동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보도 자료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뿌리는 거라든지 기자 간담회를 운영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언론 홍보 관리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근데 보도 자료를 뿌리는 행위가 예전보다는 많지는 않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보도 자료를 계속 보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주기가 약간은 늘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언론 홍보를 하는 내용이 필요할 거고 그냥 SNS라든지 온라인 홍보상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글 쓰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기사를 잘 써야 되는 글쓰기 능력이 중요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했듯이 빈도가 약간 줄면서 글쓰기 능력이 약간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홍보라는 부분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차원적인 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특성이 바뀌었다.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언론 네트워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기자 리스트라든지 기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글쓰기 능력보다는 대인 관계 능력이라든지 소통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조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친화력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기자들과 굉장히 친하고, 그러니까 자주 기자들과 식사도 한다. 이건 좀 근데 자주 만나고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친한 기자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더 중요해지다. 글쓰기 능력보다는 그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조금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문화 전파라는 파트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내의 커뮤니케이션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얘기했던 건데 기업 문화 전파는 사내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사내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내 방송국이라든지 인터넷에서 거기 사내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합니다. 근데 이 이벤트는 고객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사내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제 이런 왼쪽 번에 보면 삼성전자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조직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이 결정하는 거는 인사 쪽에서 하지만 이 인사 쪽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 물론 인사와 연관되는 거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홍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오른쪽에 지금 이게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할 건지를 홍보하는 형태겠죠.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는 것들이 이제 기업 문화 전파 관리 또는 사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내 방송국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보를 제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 방송국은 아무래도 큰 회사들이 주로 있겠죠. 있고, 그러면 사내 방송국 속에서는 아나운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보를 제작했는데 요즘에는 종이 사보가 없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제작합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많이 제작하면 이제 예전에는 사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실제 카메라 전공한 사진 전공한 분도 뽑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고난도의 그게 아닌, 대부분이 사진을 어느 정도 잘 찍으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휴대폰으로 찍어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편집 능력이라든지 디자인 능력이 약간 가지는 거, 사진을 꼭 잘 찍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내 방송국, 그러니까 삼성에는 아나운서부터 시작해서 사내 방송국을 운영합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 큰 그룹사는. 근데 대부분의 큰 그룹사는 사내 방송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보면 전체적인 CEO의 메시지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형사든지 우리 사내에서 알려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 방송국이라든지 사보 제작하는 게 기업 문화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물론 이제 사보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것도 얘기지만 주 고객은 내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인터뷰도 하고, 그럼 이 속에도 기자들이 있을 거예요. 기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보라든지 사내 방송국도 이제 뭐랄까 계속 재미없는 얘기보다는 우리 현직에 있는 분들과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수상을 했던 분이 있으면 그걸 수상을 했던 것들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공헌 활동, 이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원래는 CSR이라고 했는데, CSR은 뭐랄까 회사가, 기업이 이제 뭐랄까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 공헌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CSR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CSR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홍보 쪽에서 가장 큰 겁니다. 큰 형태인데, CSR이 보면 어떤 형태냐면 이제 뭐 기업도 사회적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우리 기업도 왜냐하면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영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할, 어떤 역할, 그래서 다양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게 CSR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좀 이게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 공헌 활동,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솔직히 이제 기업의 마케팅에 도움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삼성이 드림클래스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드림클래스 하는 이유는 뭐 SK도 써니 하는 거 비슷하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생들 열한테 삼성의 이미지가 어렸을 때부터 다르게 잡힌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KTNG가 상상마당을 하는 이유가, KTNG는 사회 악인 담배를 팔다 보니까 그걸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있습니다. ISO 인증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시긴 들어보셨을 건데, ISO 9000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거고요. 14000이 환경인데 26000이 소셜 리스폰빌리티라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만 이 국제 표준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보셨을 거예요. 각 기업마다 홈페이지 가면 지속 가능 경영, 이게 CSR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시면 대부분이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해야지만 아까 했던 26000을 땁니다. 그런 것도 약간은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기업이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근데 이제 이 개념 형태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CSR이랑 ESG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CSR이라고 안 하고 ESG 경영이라고 할 겁니다. ESG 경영이 대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청정에너지 써야 되고, 이런 거 재활용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 그래서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가버넌스라고 해가지고 지배구조. 그래서 뭐냐, 부패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분구조라든지 뭐랄까 책임감, 직업윤리적인 면, 이런 것들을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개념 형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 좋아, 앞에 CSR하고 ESG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씩 비슷한 게 많고요. 다른 부분을 설명하자면, 좀 쉽게 설명하면 CSR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국제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따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 2차 밴드다 이렇게 따진다면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만 거래하기 때문에 그 국제 표준을 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따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안 해도 돼요 이러면 돼요. 근데 ESG 경영은 왜 갑자기 굉장히 중요해졌냐 하면, 미국의 투자사들이 작년 상반기부터 우리는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건 재무제표가 나오죠. 그래서 비재무적인 걸 우리가 ESG 경영 체크리스트로 평가하겠다 이래 돼 버렸습니다. 그럼 투자사들이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업 가치에 매겨진다는 겁니다. 기업이 굉장히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모든 기업들이 이런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ESG를 하는 겁니다. 이건 대기업만 있는데 공공기관도 다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전부 다 사회적 역할을 한 겁니다. 어떤 데 봉사하고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만 다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를 홍보 파트에서 대부분이 담당합니다. CSR이 홍보 파트를 하기 때문에 ESG 경영도 당연히 홍보 쪽에서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별도로 TFT로 분리해 놓은 데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대부분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CSR 활동은 대표적으로 뭐 대학생 홍보단 뭐 이런 것도 다 원래 홍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사회적 활동,
사회 봉사활동 이런 것도 다 홍보 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파트에서 오히려 CSR, ESG 경영이 굉장히 비중이 많이 높아져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강한 있다는 걸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인 행사를 기획하거나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꼼꼼함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다양한 부서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홍보단이라고 해도 대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창의성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ESG라든지 CSR에 대해서 이해력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슈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홍보 파트에서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홍보 파트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예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3시간 내에 위기 대응팀을 구성하고 24시간 내에 공식 입장. 만약에 이제 위기 대응이라면 대부분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불리한 쪽에 만약에 이슈가 된다면.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침묵하면 그냥 인정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침묵은 도저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과는 최소의 방법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먼저 사과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있으면 CEO라든지 책임자가 사과하죠. 그죠? 그게 가장 대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사적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대외 채널을 단일화하고 직원들한테 항구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를 직원 접촉할 때 반드시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이게 이제 제로게임 예전에 LH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LH 내부에서도 이제 개인적인 만남도 못하게 했습니다. 다. 왜냐하면 사소한 게 다 기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전 직원한테 일단은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외부의 소통도 이런 걸 이번에는 일주일간 차단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회사 전체적인 개인은 본인의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회사 전체적인 이익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제 아마 TV 프로그램도 보면 이제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 인터뷰하라고 그러면 직접 본인이 안 하죠. 그 홍보팀을 통해서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 회사에 부정적인 게 나왔다면 그걸 외부 직원이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게 이러이런 부분이라 설명해주고 위기에 대한 것들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기 대응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빨리 대응하고, 그죠? 실제 보면 이렇게 매뉴얼도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SNS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 보면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공유하거나 무대응하는 것도 맞겠죠. 굳이 우리가 대응할 필요 없는 경우는. 무대응하고 모니터링만 계속하면 되고요. 부정적인 거는 이제 어떻게, 아까 그런 프로세스랑 똑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때는 입장 표명하고 오류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순발력이나 상황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침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과거에서 실제 보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든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꼭 홍보 파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그 순간에 대응을 했다면 우리 홍보 파트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렇게 잘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럼 순발력이나 상황 대응 능력이 홍보 파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영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발력 상황 대응 능력이 위기 대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홍보 파트의 전반적인 주요 업무들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